자, 두 번째로는 오행의 상극관계입니다. 상생관계에 대해서는 알았죠. 상생관계에서는 이 5개만 그냥 잘 외우시고 이렇게 순행하는 관계가 있지 역행하는 관계는 없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뜻 살려준다, 도와준다, 나아간다, 화한다 요 의미를 갖다가 딱 동시에 인정을 하면은 생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우리가 크게 공부할 게 없습니다.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목생 뭐 그러면 뭐라 하더라 이러면 안 돼요. 또 목과 화가 만났으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아, 목생 화의 관계가 일어난다. 목이 화를 생해주고 도와주는 관계가 일어난다. 이것이 머릿속에 빨리빨리 연상이 돼야 된다. 금수 관계를 딱 보면 금생수 이것이 떠올려야 되겠죠. 그죠? 수는 금의 도움을 받는다. 금은 수를 도와준다. 이런 관계가 빨리빨리 설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생관계니까. 그 다음에 상극관계인데 상극관계라는 것은 서로서로 만나면은 방해하고 저해하고 작용을 못하겠고 억제하는 그런 거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극이다. 이 극자가 이길 극자입니다. 한문으로 치면은 이길 극자인데 이 글자를 갖다가 꼭 이렇게 안 쓰고 또 줄여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냥 이렇게도. 이것도 이길 극자예요. 이 극자. 어쨌든 이긴다에 말합니다. 이긴다. 오행의 관계가 서로 만났을 적에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이기는 관계가 반드시 또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은 아까 분에 이웃끼리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는 것들끼리는 서로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는 상생하는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한 다리 건너뛰면은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목은 화를 만나면 생해주지만은 토를 만나면 어쩐다? 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목극, 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토는 금을 만나면 생해주지만 수를 만나면은 또 극함으로 토극수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또 수는 목을 만나면 생해주지만은 화를 만나면은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화도 마찬가지. 토는 생해주지만 금은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금도 역시 수는 생하지만은 목을 만나면 금극목의 관계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목극, 토, 그죠? 또 토는 뭘 극합니까? 토극, 수, 또 수는 수가 극하는 것은 화다, 그죠? 수극화. 또 화는 그러면 이기는 게 없습니까? 있죠. 수극, 화극, 금. 금은 또 무엇을 극합니까? 금극, 모. 그죠? 이렇게 각각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기는 걸 상대의 글자가 있으니 이걸 정리하면 이렇다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모. 이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극하면 일방적으로 극하는 관계가 있을 뿐이다. 화가 금을 극하는 거지 금이 화를 극하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둘이가 사이가 만나면 안 좋다. 화하고 토는 만나면 사이가 좋고 토하고 금하고 만나면 사이가 좋은데 화하고 금하고 만나면 사이가 안 좋다. 그랬을 적에 화가 금을 극한다, 이긴다, 제어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화극 금을 하는 거지 거꾸로 금극화 이런 건 없더란 말입니다. 사람 같으면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같이 가서 맞받아 치지만은 자연의 법칙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냥 제어하면은 제어 당한 대로 끝납니다. 그럼 이거는 분풀이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목한테 가서 해야죠. 면면한 게 있잖아요. 면면한 게. 또 목은 그러면은 금극목이 되지 목극 금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어디 가서 분풀이를 해라? 토 있잖아요. 토. 한 개씩 딱딱 정해져 놨잖아. 또 토는 목한테 얻어맞고 나서는 수한테 가서 분풀이를 하면 되겠죠. 또 수는 어디 가서 수극화를 해가지고 다시 화는 화극금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것도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죠? 관계가. 그래서 자기는 공평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극한다 하는 말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사주의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단지 이긴다 그런 뜻을 가진 그 말은 아니죠. 물론 이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와 화가 만나면 수의 작용과 화의 작용이 만나면 수의 작용이 화의 작용을 이깁니다. 화보다 수가 강하니까. 그러므로 해서 화는 수에게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극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긴다. 월등히 힘이 우세하다. 이긴다.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죽인다 이런 뜻 됩니다. 죽인다. 죽이 없앤다 이런 말 되겠죠. 그죠?
수극화. 자, 불이 났는데 물을 갖다 들이부으면 불이 꺼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불은 수를 만나면은 죽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인다. 수는 즉 불을 죽인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괴롭힌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괴롭힌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괴롭힌다. 목극토 이렇게 하면은 목은 토를 괴롭힌다. 목은 토를. 또 그 다음에 괴롭힌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귀찮게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귀찮게 한다. 못 살게 군다 이 말입니다. 못 살게 군다. 이게 사주 해석을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복잡 다양한 뜻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런 상황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떤 상황을 대입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잘 해내야만 그죠?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제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통제한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제어한다 그죠? 제어한다. 영어로 하면은 뭐 컨트롤한다. 요즘은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사주도 영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 번역해놓은 책들 보면 요건 전부 아주 그럴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극한다, 상극한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컨트롤한다. 통제하고 제어하고 관리한다. 이길 수 있으니까 되죠, 그죠? 그런 뜻도 가지고 있더라.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요 통제한다. 이 뜻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컨트롤한다. 이길 수 있으니까 힘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죽인다. 이 두 개가 아마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극한다 하는 상극의 관계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에도 이 중에서 뽑아가지고 꼭 한 가지만 생각하면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 나온다 그죠? 이긴다. 무조건 다 이긴다고만 생각해도 안 되죠. 때로는 이게 물상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물이 불을 끈다 이러면 끝나지만은 자유운동부 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양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목극토, 그죠? 목극토. 토국수. 자, 이걸 물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목극토라는 말은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받고 자라니까 나무로서 흙을 파헤치는 것과 원리가 같다. 그러므로 토는 목이 파고 들어오면은 꼼짝없이 자리를 내어주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목극토가 된다. 그 다음에 토국수라는 의미는 이 물이라는 것이 그죠? 물이라는 것이 아주 썰무가 다양하잖아요. 생명수가 되기도 하고 또 불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수가 없으면 어쨌든 만물의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수인데 이걸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제멋대로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은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용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어딘가에 필요한 곳에 끌어다주는 작용을 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몸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생명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수생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로서 제어를 해가지고 제멋대로 못하게끔 방종하지 못하게끔 통제한다 이 말이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키울 때나 또는 살아갈 적에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됩니다. 아이를 기를 적에 너무 좋게만 칭찬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매너만 다스려도 안 되죠. 적절하게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것은 나무래 줘야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할 줄 압니다. 그럼으로써 원만한 인간이 만들어지듯이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법을 어겼을 적에는 참고 가다가 교통위반 했을 때 스티커도 띄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질서를 지킬 거 아닙니까? 스티커도 띄어봐야 되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받고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적당한 통제 속에서 또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능력껏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욕구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계곡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바다로 그냥 흘러가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용도가 없이 흘러가버리는데 흙으로서 이렇게 댐을 막아가지고 떡을 쌓아서 가두어 놓으면은 상이 달라지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공급해서 쓸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통제를 하는 데는 토가 제일 좋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토국수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물이 흘러가다가 토가 딱 막으면 어쩐다? 수도 멈춰야 되죠. 토를 넘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토에게 잡혀서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토는 수를 어떻게 통제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수국화의 관계도 그렇죠. 불길이 너무 치시면은 안 되죠, 그죠? 불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참 곤란하겠죠, 그죠? 편리한 삶을 살아서 겨울에 아마 얼어 죽는 사람이 다방살일 것이고 보일러 떼는 것도 불이잖아요, 화기니까. 또 태양의 온기가 없으면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편리한 불은 어떻습니까? 가스레인지 불 같은 거 보세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 해가지고 쓸 수 있죠, 그죠? 필요 없으면 바로 꺼야 됩니다. 끌 수 없는 불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불은 뭡니까? 화재 아니에요, 화재. 산불 같은 거 통제할 수가 없다 이거면 놔두면은. 그럴 적에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국화 해가지고 너무 불이 걷잡을 없이 그냥 커져가지고 재앙이 일어난다, 통제가 안 된다. 그럴 적에는 꺼야 됩니다. 그걸 제압을 하는 것이 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한 통제 속에서 있어야만이 가장 쓸모를 발휘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 가스불을 켜고 끄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가스레인지 손잡이가 수국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화를 조절하잖아요.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하고 아니면 꺼버릴 수도 있고. 불이 가스레인지 손잡이에 어디 꼼짝이나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죠? 그럼 가스레인지 손잡이는 오행으로 따지면 뭡니까? 수, 그죠? 그런 답이 나와야 오행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금이라 하면 안 돼요. 번호는 오행으로 뭐다? 수다. 그죠? 왜? 화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화를. 번호가 뭐 다른 거 조절하는 거 있습니까? 나무 조절합니까? 아니잖아요. 화기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화를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이기고 죽이다 살렸다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건 수지. 그거 쇠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금이다 그러면은 단편적인 생각에 치우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상적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는 가스레인지나 가스 버너가 수다 하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화를 제어하는 거니까. 또 이 화구 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물상적으로 보면은 뭐 바위, 무쇠, 가공되지 않은 보석의 원석 이것도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죠. 뭐에 쓸 겁니까? 하다못해 주춧돌로 쓰려고 그래도 알맞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듬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연의 기운은 화기라, 화기. 불로 그냥 녹여버리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불로 녹여가지고 모든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화밖에 없더라, 그죠? 이 무지막지하고 단단한 무쇠 덩어리를 무엇이 통제를 하겠습니까? 목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화로서 재련을 시켜놔야 이게 비로소 쓸모가 있어지더라, 그죠? 가만 놔두면 그냥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화가 금이다. 금을 이길 수 있는 화다. 또 목을 그러면 완벽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금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물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저 목을 다듬어서 쓸모있는 목재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 금은 또 일명 다른 말로 도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어떤 편리한 뭐 기구들, 칼, 낫, 호미, 뭐 도끼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금목이라고 하면은 목을 통제하는 기운은 금이다, 그죠? 또 우리가 정원수 같은 거 보면은 나무가 커가지고 막 가지가 제멋대로 막 생겨나고 보기가 흉하다. 전지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쁘게 다듬어 주잖아요. 그것도 금이 뭐다? 목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금목의 작용입니다. 그래야만이 또 봄에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가을에 나무가 과일도 많이 달리죠. 가지치기 해주는 게. 또 모양도 예뻐지고. 그래서 목을 통제하는 것은 금이다. 금이 목을 통제해줍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오행이라는 것이 상생상극 관계를 보면은, 그죠?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생해주고, 극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대의 기운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자, 능동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해주고, 내가 극하고, 이 두 개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극 관계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피동적인 관계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생을 받는 관계가 하나 있고 그걸 당하는 관계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양방으로 통해서는 없더라입니다. 일방으로만 통해 가는데 그럼 목생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목은 손해잖아요. 어디서 목기가 자꾸 나가지고 끊임없이 목생화만 하겠습니까? 목도무가 받는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수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수생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기운을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또 화의 기운은 토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행의 기운이 어느 한 곳에 정체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극하는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는 관계만 있으면은 억울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예를 들어서 목생화도 해줘야 되는데 금이 와서 목을 꽉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으면 목생화를 해주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적에는 나도 뭔가 이기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나도 이기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야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을 해주는 관계, 생을 받는 관계 항상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육신을 물려받고 또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부모한테 안 가죠. 그죠? 물론 우리가 효도라는 개념은 딸이 따로 놓고 효도를 한다 해가지고 그걸 다 돌려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자식한테 내려가잖아요. 또 그 자식 마찬가지로 그 밑에 또 내려가고 이렇게 끊임없는 순환관계가 이루어지고 극하는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극하는 관계도.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이런 관계까지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오행의 생각은 다 끝났습니다. 이 목이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금이 와가지고 목을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 목생화를 뜻대로 해줄 수가 없죠. 그죠? 그럴 적에는 어떻다? 화가 이 금을 이기잖아요. 화극금 해가지고 제압을 해버리면 이거를 제하지를 못하죠. 그죠? 이거 잘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생화를 해줘야 되는데 금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금극목에 눌려가지고 해주지를 못하니까 이 화가 금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화기를 빌려가지고 이 금을 제압을 해버리면은 이게 금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죠? 해방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목생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행의 5가지 관계는 어느 것 하나로 이런 관계를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이와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또 화의 입장도 보세요. 화생토를 해야 되는데 수국화를 하고 있으면 화생토를 해줄 수가 없으니 그럼 누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가서 원인을 해소시켜버리죠. 그죠? 가서 토국수 해가지고 자, 사람관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모, 이것은 자식, 그죠? 부모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으면 자식이 가서 제거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언제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이런 관계가. 또 수생목 하면은 이 목생화의 관계를 계속 갑시다. 한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 목생화의 관계로 가면은 목의 입장에서는 화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지만은 화의 입장에서는 목을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한없이 도움만 받아가고는 목의 기운이 눈물에 빠져버리겠죠. 그죠?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목의 기운을 도와주는 수가 이제는 어디를 조절을 합니까? 이걸 제어를 시키죠. 너가 맞춰먹는 거 그만 좀 해라. 그죠?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제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5개 관계를 이대로 가만히 놓고 이 동그라미 표시와 별표 간의 어떤 생급 관계를 놓고 보면은 아주 공평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공평하다. 그 다음에 그 28페이지 있는 거 한번 넘겨보세요. 이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나 해둬야 할 게 바로 이 말입니다. 탐생만극이라고 써놨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걸 한문 글자로 그대로 써본다고 그러면 탐할 탐자에다가 날 생자 그 다음에 잊을 망자를 이거는 거죠. 잊을 망자에 이길 극자 직역을 해보면 생을 탐하고 극을 잊는다 이런 말이 되죠. 생하는 것을 좋아해서 극하는 것을 잊는다 이 말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고 목극토, 토국수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주에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가 있고 그죠?
토가 있고 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목이 운에서 들어왔다. 목이 운에서 들어왔다. 또 토가 있고 목이 있는데, 사주에 토가 있고 목이 있는데 화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주에서 화토가 이렇게 있으니까 화생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화생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목운이 들어오면은 이 목이 목생화를 할 것이냐, 목극토를 할 것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탐생만극, 생하는 것을 탐해서 극하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의 운이 왔으니까 화는 좋아지고 토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없으면 어쩝니까? 바로 목극토로 들어버리죠. 그죠? 바로 목극토로 들어오니까 이게 상하게 생겼다. 운에서 목의 운이 들어왔으니 토기운이 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토기운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에 화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 이래. 살았다. 목이 화를 생하고 이렇게 목의 생을 받은 화기운이 강해졌으니까 강해진 힘으로 토를 생해주니 둘 다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목이 토를 극하고 있죠. 그죠? 그럼 먼저 극하는 관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인다, 살린다, 통제한다, 제어한다, 귀찮게 한다, 못살게 군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괴롭힌다. 그럼 이 토가 지금 평상시에는 목으로부터 그걸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라. 이게 신체의 오장육부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언제나 탈이 나가 있고, 그죠? 항상 이 부분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일로 친다 그러면 항상 이 부분이 막혀서 막 되는 일이 없어. 안 돼요. 육신관계를 본다면 이거하고 인연이 없어. 평상시에도 남편궁에 남편 자리에 해당한다 그러면 남편하고 인연이 없어서 버리고, 자식 자리에 해당하면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서 버리고, 부모가 해당하면 부모하고 인연이 없어서 버리고. 그랬는데 운에서 화운이 들어온다 이런다. 화운이 이걸 갖다가 막힌 것을 뚫어준다 해서 통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건데, 목극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의 기운이 딱 들어버리면은 목극토를 하다가 뭐 한다? 탐생만극한다 이 말입니다. 생하는 글자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극하는 걸 잊어버린다 이거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목생화, 화생토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과 토가 서로 상극이 돼가지고 가운데 유통하는 기운이 없어서 딱 막혀버렸죠. 그죠? 막혀서 토가 일방적으로 지금 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에 화가 살며시 끼어들면은 유통이 돼가지고 통관이다, 이런 통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화가 여기 딱 들어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사이에 들어오면은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목생화, 화를 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화가 다시 토를 생합니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형편이 확 풀립니다. 좋아져요. 시집 못 가가지고 안달복도를 하는 어느 날 갑자기 백마탄 황제가 딱 나타납니다. 내가 왜 이때까지 저 남자를 몰랐던가? 그런 생각하겠죠. 그죠? 그럼 너무 좋아가 결혼을 합니다. 운이 뭡니까? 운이 한번 들어오면 영혼이 머물러 있습니까? 가잖아요. 녹화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미쳤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죠. 자, 요럴 때 써먹는 것이 탐생만극이다, 일반에서 먹는 겁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